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였던 제나라 환공에게 자기 자식을 요리에 바쳐 권력을 얻은 요리사 여가와 관련된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가는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의 요리사였지만 그 이전에도 제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요리사로 중국 고대의 10대 요리사 중에 한 명으로 꼽혔다고 한다. 물론 과장 섞인 표현이었겠지만 혀끝으로 물맛을 보기만 해도 이 물이 어느 강, 어느 샘물의 물이라고 알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권력에 접근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제나라의 권력은 군주인 환공을 정점으로 관포지교의 주인공인 관중과 포숙이 쥐고 있었다. 여가는 유명한 요리사였으나 일생을 화덕옆에서 지내는 일에 만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가의 신분으로는 권력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끝에 여가는 환관 수조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 수조는 출세하기 위해 스스로 거세하여 궁중으로 들어와 환공을 모시고 있던 환공의 남총으로서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자였다. 한편 관중의 보좌를 받아 천하를 제패한 환공은 춘추호패의 첫 번째 패자가 되었지만 그의 후계 구도는 장차 큰 우환이 될 폭탄을 안고 있었다. 환공에게는 왕이, 서희, 채이라는 세 정실 부인이 있었으나 이들 모두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첩실 부인이 6 있었는데 이들 6 부인은 각각 아들 하나씩을 낳았다. 환공은 이 6 아들 중에서 정의의 소생인 소를 아끼고 사랑하여 송나라의 양공에게 보내 교육을 부탁했다. 바로 이때 여가로부터 큰 뇌물을 받은 수조가 6 첩실 부인의 마지격인 장의희에게 솜씨 좋은 요리사라며 여가를 추천했다. 장의희를 모시게 된 여가는 혼신의 기량을 발휘하여 매일 맛있는 요리를 바쳤다. 그리고 끼니마다 같은 요리가 겹치는 법이 없도록 하였다. 그 요리들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살이 찌지 않는 요리였다. 당연히 여가와 장의희가 보통 이상의 관계라는 소문이 국내에 퍼져나가지 않을 리가 없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장의희의 귀에도 들어갔다. 장의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리 소문이라고 해도 겁이 났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 요리 솜씨가 뛰어난 여가를 환공에게 바친다면 소문에서 벗어나 자신이 무사할 것은 물론 환공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때 환공은 나란일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어 밤새 뒤척거리다 깨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매일 조금씩 몸이 말라갔다. 환공을 모시게 된 여가는 이를 알아차리고 어느 날 환공에게 이렇게 말을 올렸다. 주군께서 잠을 못 이루시니 제가 잠들기에 도움이 되는 진귀한 음식을 바치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잠을 못 이룰 때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 입맛도 돌아오고 잠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공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여가에게 요리상과 반주를 준비시켰다. 여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성껏 한 상을 차려내었다. 환공이 기운을 차려 몇 수저 먹어보니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던 기가 막힌 맛이었다. 그 맛이 너무나 황홀하여 혓바닥까지 씹을 정도였다. 모처럼 배불리 먹고 난 환공은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에 빠졌으니 언제 불면증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이때부터 환공은 여가를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여가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았다. 기회를 보아 여러 차례 장의희의 아들인 무괴를 칭찬하는 말을 올리자 이미 서서히 판단력과 총기가 흐려지고 있던 환공은 아무 생각 없이 무괴를 태자로 삼겠다고 장의희에게 약속했다. 첫 번째 패자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환공도 말년의 흐린 판단으로 이렇게 태자를 함부로 바꾸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미 정의가 낳은 태자 소가 송나라에서 제왕 수업을 쌓고 있던 상황에서 무괴를 태자로 삼겠다는 경솔한 약속은 결국 자식 간의 후계자 투쟁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환공은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한편 궁중의 메인 몸이었던 여가는 다른 곳에서 더 깊이 요리를 연구하여 자기 실력을 높일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매일 같은 재료로 만든 비슷한 요리를 올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아무리 맛이 있는 요리라고 하더라도 자주 먹으면 참맛을 못 느끼는 법이다. 시간이 가는 사이에 환공은 여가가 만든 요리에 물려버렸다. 어느 날 환공은 무심코 여가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다. 사람 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그것을 못 먹어보았으니 그 맛이 궁금하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온 여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맏아들을 솥에 넣고 삶았다.
그리고 상을 차려 환공의 식탁에 올렸다. 젓가락으로 한 번 맛을 본 환공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을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그릇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그리고 여가에게 이 요리에 대해서 물었다. 여가는 이 요리는 간장 따위에 조미료를 넣지 않고 소금만 살짝 넣어 삶은 자신의 맏아들이라고 사실대로 답했다. 환공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식을 바쳐가면서까지 자신에게 충성하는 여가에게 감동하면서 여가를 다시 평가했다. 기원전 645년 관중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관중이 죽기 전에 환공은 관중을 문병하면서 여러 신하 가운데 관중의 뒤를 이을 재상 자리에 누가 적합하겠느냐고 물었다. 관중이 대답을 피하자 환공이 여가는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에 관중은 이렇게 반대했다. 사람이라면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식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어찌 폐하를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수조는 어떻겠냐고 환공이 다시 묻자 관중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라면 자기 몸뚱이를 아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기 몸뚱이를 잔인하게 잘랐으니 어찌 폐하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다시 환공이 개방은 어떻겠냐고 물었다. 개방은 원래 위나라의 태자였으나 제나라의 망명한 몸이었다. 그러자 관중은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개방은 위나라의 태자였으니 장차 위나라의 국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굳이 마다하고 제나라의 신하로서 폐하를 섬겼으니 인지상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 어찌 폐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환공은 관중의 이런 냉철한 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환공은 관중의 조언대로 세 사람을 모두 나라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자신의 비위를 맞추어 주던 세 사람이 없어지니 매일 우울한 날을 보냈으며 밥맛이 없어진 것은 물론 지병인 불면증이 재발하였다. 그래서 환공은 관중이 죽은 후에 세 사람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다. 이로부터 3년 뒤 병이 더욱 깊어진 환공이 세상을 떠났다. 송나라에 머물던 태자소를 제외한 5명의 공자들은 이미 환공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부터 파벌을 만들어 왕위 다툼을 시작하였으며 환공이 세상을 떠나자 대놓고 무력투쟁에 들어갔다. 당연히 그들은 환공의 장례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환공의 유해는 침실에서 죽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 방치되었다. 죽은 뒤 2달이 넘도록 장사를 지내지 못하자 백양나무로 만든 문짝으로 덮인 시신에서 빠져나온 시충이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악취가 진동했다. 환공은 살아서는 한나라의 당당한 군주였으며 천자를 대신하는 춘추호패의 첫 패자로서 모든 제후로부터 존경을 받고 위엄을 보였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런 환공도 관중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가 참혹한 처지에 빠지고 만 것이다. 한편 수조와 손을 잡은 여가는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대부들을 죽이고 장위가 낳은 공자 무괴를 왕으로 즉위시켰다. 환공의 주검은 무괴가 즉위하고 나서야 겨우 67일 만에 입관을 하고 상을 치를 수 있었다. 왕위에 오른 무괴는 정치에 자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가와 수조의 허수아비에 불과해 모든 정사는 여가와 수조가 장막 뒤에서 제멋대로 처리했다. 무괴가 할 일은 그저 마시고 노는 일뿐이었으며 누구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는 등 폭정을 일삼았다. 마침내 송나라에 가 있던 태자소가 귀국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궁중은 무괴파로 채워져 있어서 아무도 태자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소는 다시 송나라로 망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송나라의 양공은 규구의 회맹에서 맹약한 2가지, 즉 태자를 바꾸지 말며 대부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맹약을 여지없이 밟아버린 제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양공은 제후의 군사를 규합하여 태자소가 제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구실을 걸고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제나라 사람들은 침공해온 제후의 군대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는 무괴를 죽이고 말았다. 무괴가 살해되자 태자소가 자동으로 즉위할 것으로 생각한 송나라의 양공은 연합군을 이끌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후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나머지 내공자가 세력을 규합해 다시 분쟁을 일으키니 태자소는 송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이것이 3월의 일이었고 양공이 다시 제나라를 공격하여 내공자의 군대를 격파하고 태자소를 즉위시킨 것이 5월의 일이었다. 이때 즉위한 태자소가 바로 효공이다. 여가는 환공의 마지막 부인인 송화자가 낳은 공자홍을 모시다가 노나라로 도망갔으며 그 뒤 종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권력자의 발꿈치 주위를 맴돌며 아들까지 삶아 바치며 영화를 구했으나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고 자신이 모시던 군주와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춘추시대 제나라 황공의 요리사 여가의 행각을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